기분 좋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고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탄력은 1%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지금 1%딱 터치가 되네요. 1% 오르면서 2,584.43포인트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25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특히나 지금 라인대가 의미가 있는 게요. 이렇게 되면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뚫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장중에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수준 유지가 된다면은 직전 고점을 뚫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 쐐기를 박습니다. 현재 탄력 좋고요. 850선 안착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95%, 8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로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시 구간에 빠르게 탄력 키우다가 이후에는 850선대 부근에서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오늘장 반도체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란히 그 밖의 종목군들도 탄력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오르는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 가운데서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이 좋았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3%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종가가 52주 신고가가 될 것 같아요. 72,300원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탄력은 3% 가깝게 나옵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중에 50주 신고가 터치한 건 동일한데 앞서서 이틀 연속 하루에 5%씩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 보니 오늘은 11만 원 선 부근에서 제한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소외됨이 없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2차 전지 몇몇이 오후에 고점을 높였다라는 점. 대표적으로 이 삼성 SDI가 그렇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3% 중반대 거의 4%네요. 탄력 좋고요. 72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업체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부진했었죠. 덜 오른 종목 이쪽으로 강세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LNF가 후반 탄력이 좋습니다. LNF 4% 정도 오르면서 26만 1,500원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고 2차전지 내에서도 또 뒷심을 발휘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좋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 종목이 없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상한가 종목이 총 6종목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협업 이런 뉴스 나오면서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장 상한가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 장중에 힘스가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결국엔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21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고요. 이 뉴스에 힘입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성 TPC라든지 엔테스, 비플라이 소프트 이들 종목도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5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5월 마무리 잘하고 또 6월로 기분 좋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 강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한중일 대비로도 우리 증시가 유난히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료들, 엔저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미 증시를 워낙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따라가다 보니 미 증시도 분위기가 좋은데 다만 일본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서학개미가 아니라 일학개미로 일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올랐습니다. 0.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31,316.50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탄력은 한 0.27% 정도 많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증시 추세를 타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는 좋지가 못합니다. 중국 증시 오늘장 후반 갈수록 더욱더 약해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은 재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지표는 개선되기는 했는데 또 위안화 절하 분위기 속에서 이 중국 증시 오늘장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쯤에는 마이너스권이 뚜렷했거든요. 근데 금세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네요. 증시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현재는 0.01% 하락으로 낙폭이 빠르게 만회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후장 변동성이 꽤 크고요. 현재는 3,2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심천입니다. 심천은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0.3%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 내에 등락. 그리고 일본 증시도 강보합권 정도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가 유난히 돋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의 변동성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덧 체결이 됐고 이제 성명만을 의회에 추인만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쪽으로 점차 흘러가고 있죠. 환율도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18원에서 1,326원 정도의 밴드 보여줬고요. 그래서 8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종가상으로는 40전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고요. 그래서 1,324원 9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환율 동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계속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아있었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증시 오늘 출발부터 기분 좋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을 더욱더 높여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화요일장 마감 시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4% 상승하면서 2,58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 조금 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넘어가서 북북 차트를 통해서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차트 살펴보시면 1%대 가까운 상승세로 오늘 코스피 지수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은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을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2,580선을 훌쩍 넘기면서 2,5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확실히 이끌어주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6,7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와 있고요. 개인은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드리자면요. 외국인들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요. 운수장비, 특히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빨갛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 많았는데요. 이 전기전자 업종,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만큼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이어서는 통신과 제조, 증권이 1%대 강세, 그리고 유통업이 0.75%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넘어가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시죠. 네, 하락하는 업종은 보험 섹터 1.87% 빠졌고요. 섬유호복은 1.17%, 운송장비는 1.1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뒤이어서는 음식료품과 의료 정밀 섹터가 0.84%, 0.57% 하락했는데요. 이 보험 업종이 오늘 이렇게 빠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쪽의 약세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 회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계 기준 변동에 따른 실적 착시 효과가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대비 강했던 보험 섹터가 오늘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1.87%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운수장비 섹터는 현대차가 1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1.1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 업종이 빨간불을 켜냈다면 오후장에는 그 흐름이 완전히 엇갈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장 후반에 다시금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내는 업종들이 다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2.84%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72,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1.01% 상승하면서 11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셋업체들의 흐름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2차 전지 셋업체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오늘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전장에 빨간불을 켜냈다면 오후장에 다소 약한 흐름을 보냈었는데 지금 마감에는 0.3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58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나머지 셀스리온 제약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성차의 흐름은 다소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는 2.43% 빠지며 20만 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기아는 2.06% 하락하면서 8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가 눈여겨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0.69% 상승하면서 36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5%대 강세입니다. 34만 1천 원에 거래를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의 강세가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2.84% 상승하면서 72,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대비 그 탄력을 다소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11만 원 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자면 그중에서도 AI 관련주들이 주목되는 모습인데요. AI 관련 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드리자면 플리토부터 비트나인, 마음 AI,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셀바스 AI까지 일제히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관련된 칩들이 공급 대비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세 움직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까지도 그 다음 날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전장 대비 오후장에서 조금 더 그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0.98% 상승하면서 85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 넘게 8조 원 가까이 실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그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폭은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었는데요. 11시 부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확인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은 851선을 넘기면서 851.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대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145억 원대의 매수 우위, 기관도 1,107억 원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시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0.42%, 0.74% 상승하면서 각각 23만 9천 원, 54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NF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기 때문에 3%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78% 상승하면서 26만 1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는 다소 약세 흐름을 보였다면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는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0.05%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0.88% 상승하면서 46,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한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급락했었던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SM이 그 종목이 될 텐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SM은 4.39% 상승하면서 109,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 기간이 돌입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발간되면서 7.48% 상승으로 12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엔터주를 살펴보시면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SM, 하이브, 큐브 엔터까지 오늘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 JYP 엔터는 오늘 지속적으로 그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마감가가 7.48% 상승하면서 122,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오전장에 큐브 엔터는 파란불을 켰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금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2.88% 상승한 2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